자, 다섯 번째 썰을 가보겠습니다. 원래 아까 앞전에 것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슬기님이 또 와가지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이제 썰 안 오겠죠? 자,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참고로 이 김슬기님은 예전에 몇 번 사연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것 때문에 사업 경영에 또 차질을 빚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슬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엔 회사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일이 있어서 몇 자 적어보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자세한 업종을 말할 수 없으나 대표인 저, 그리고 최고 관리직 1명, 중간 관리직 2명, 일반 관리직 3명, 현장직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범한 구조입니다. 어우, 꽤 크네. 이 중 일반 관리직은 초대절 이상급 사원으로 220 정도가 보장되는 페이상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규모와 경쟁상 좀 막혀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하나둘 확정을 하고 있는 성장기를 타고 있어서 향후 지점을 맡을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저는 늘상 이런 비전은 관리직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편이었고 관리직은 재무, 회계, 관리, 노무, 인사에 대한 지식을 갖추라고 많은 요구를 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지점도 맡고 지분도 가져가고 하라고 꿈을 심어주곤 하였습니다. 아직 좋은 조건은 아니어도 제가 가져갈 것 조금 아끼면 좋은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이것이 결국엔 조직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어린 26살 정도의 신입 관리직 두 녀석이었는데 최근 거래처 관리 문제로 사고를 쳐서 회사에 손실을 준 녀석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실로 사고는 마무리하고 견책 정도로 마무리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녀석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책임하고 끝매듭이었고 지침도 참고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질책을 아래 관리직들 만류에도 제가 직접 하였는데 40대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맘 잡고 하려고 하는데 질책하시니 위에다 물어보고 처리해도 결과가 안 좋고 직접 생각해도 결과가 안 좋고 이 말에 화가 나 앞에 손실 너희가 일부 처리하겠냐고 했더니 능력도 안 되고 못한다고 했다더군요. 극히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아직 1년 미만이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 왜 이래? 라는 생각이 지금 이 시간까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네요. 엄한 제 바로 밑에 애들만 깨면서 애들이 어디 사회까지 나와서 어린 양 부리냐며 11시까지 깨다가 왔고 이제야 좀 진정이 되는군요. 밑에 친구들 말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다. 대충 가르쳐서 써먹어라 하였지만 저는 어린 친구들이 신성한 직업이란 말을 제대로 대하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면 힘들 텐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의 저런 녀석들이 이런 생각만 맴돌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자, 간략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신입 두 친구가 사고를 쳤다는 말씀이시네요. 음, 여태까지 이런 사고를 친 친구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이 친구들이 처음입니까? 아니, 그동안 짜잘한 사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정도로 스케일을 벌린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몇 번 있었습니까? 아, 예전에 있었네. 그 또라이. 그 또라이 건 어떻게 됐죠? 근데 슬기니? 그 또라이 친구 있었잖아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 또라이는 어떻게 됐지? 그때 저번에.
해결되었어요. 네, 족밥이죠. 그냥 막대 먹은 녀석이었어요, 그때. 예, 자진 퇴사했다고요. 야, 내가 하다못해 이제 회사 사장님까지 이 고민 사연을 받게 될 줄이야. 아니,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저한테 참. 자,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보면 한 7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70명이면 현장직이 60여 명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있는 회사예요.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현장직에 비해서 사무직이 적어요. 자, 대표인 저, 최고관리직 1명, 2명, 중간관리직 2명, 일반 관리직 3명. 3명 중엔 2명은 아까 그 친구겠죠? 7명이잖아요. 7명이 현장 60여 명을 관리할 수 있나? 현장직에 비해서 사무직 직원이 좀 제가 봤을 땐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맞다. 그때 그분 어떻게 됐지? 그 와이프 인력으로 입사하신 분. 참, 그때 고민 사연은 원 플러스 원을 냈잖아요. 기억나는데. 아, 나갔어요. 아, 잘하셨네요. 예. 자기보다 나가던 거 아니에요. 압박을 줘서. 아, 이게 세금 떼고 220이죠. 세금 떼고. 이거 뗄 거 다 떼고 220 정도 받는 거죠. 세후 220. 세후 220이면 한 250인데, 250이면 3천만 원. 중소기업에 3천만 원 사무직 신입으로 준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 말이 맞다면 사실 이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있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어. 뭐냐 하면 보면 이 친구들이 변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위에다 물어보고 처리해도 결과가 안 좋고 직접 생각해도 결과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일단 복원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건 밑에 직원도 문제도 있지만 그 사이에 중간 관리자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중소기업 단점이 그런 거예요. 인사 보고나 어떤 명령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서. 보통 중소기업 보면 날림으로 한다거나 중간에 그냥 정확한 보고나 전달 없이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중소기업 출신이니까. 여기도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위에다 물어보고 처리했다고 하는 건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위 중간 사람은 슬기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애들이 싸가지 없는 건 맞아요. 싸가지 존나 없는 건 맞아. 보고 물어보고 처리해도 결과가 안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저는 이거 중간 사람들 의심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약간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말단 사원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나? 저도 중소기업 출신이지 말단 사원이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보통 위험한 작업이라는 거는 중간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밑에 사원한테 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한다. 뭔가 좀 말 맞췄다 느낌도 들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어보고 처리했다는 걸 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발주 숫자 오지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중간 관리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당신들이 이거 제대로 안 했냐고. 저 친구는 보고했다고 하는데. 왜 확인 안 했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친구들이 신입이고, 이거 중요한 업무란 거 알면 더 신경 쓰고 매뉴얼을 확인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했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장까지 그런 거 일치하기 못하니까. 중앙관리자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게 보통 중앙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사장 일일이 다 간섭 못 하잖아, 이게. 그래서 신입들이 사실 여기 보니까 일이 사람 관리라는 게 알아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알려준다거나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물어보고 처리해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길래 결과가 안 좋은 걸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신입들도 약간은 좀 잘못했지만 이걸 보고받은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말려요? 저 사람, 저 친구 잘못했으면 그냥 놔두겠죠? 왜 말립니까? 지들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지들도 밑에 애들 떠넘기는데 쟤네들만 혼내니까 괜히 찔려가지고 말렸던 거 아닐까요? 원래 같으면 바로 밑에 애들 힘내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 혼내야죠. 군대에서 보면 내리갈굼 하잖아. 당신네들 저렇게 하는 동안 뭐 한 거야? 모르고 있으면 더 확인하고 더 체크하고 해야 될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음, 쟤네들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란 게 보호가 생명이고 결제가 생명이잖아요. 하... 저는 좀 저 시프트 친구보다도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다면 저 친구한테 함부로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주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다면. 저렇게 손해를 끼칠 부분이 있다면. 저런 거는 만약에 돈에 문제가 생기면 중간 관리자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그래요. 처음부터 너무 돈이 왔다 갔던 걸 해가 실수를 한번 하잖아. 그러면 자신감이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족 관리를 지책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혼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신감이 완전 떨어진 거야.
근데 나는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이 보통 한번 욕 먹으면 다음부터 욕 안 먹을 생각을 하지. 더 욕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견책까지 받았으면. 근데 더 욕 먹어보려고 더 좆대번한 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과연? 그럼 이렇게 하는 동안 중간 관리자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속 상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난 혼내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측 상관을 혼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시스템이 있고, 보고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중간에 조율하기 위해서 중간 관리자가 있는 거잖아요. 내 신입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신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난 솔직히 좀 그 입장이 들어요. 님은 사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신입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게 특징이 뭐냐 하면, 님이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물어봐야 된다거나 애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중소기업 자체가 멀티플레이를 요하잖아요. 멀티플레이어. 대기업은 한 파트에 하면 한 파트 그 일만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게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고 회사가 작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에 빈다거나 매뉴얼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 애매한 것들이 졸라 많아요. 저도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중간기자한테 욕먹겠다는 입념으로 계속 귀찮게 했어요. 왜냐, 귀찮게 안 하고 내가 다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내가 독박을 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도 그걸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세게 대했다 또 이래 하면 나 독박 쓴다는 거 알 텐데, 이 친구들이 과연 중간관리자들한테 안 물어봤을까? 그 친구들도 손해가 많이 발생하면 회사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분명히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크게 뭐라 할 게 뻔히 보이는데, 회사 가야 그냥 말아먹고 내 회사도 아닌데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이런 일이 있는데 중간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말 맞춰가지고 둘이 말 맞춰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저 친구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직원 몇 명 없잖아요. 직원 몇 명 없으니까 중간에 두 명이 말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들이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관리자는 똑바로 했냔 말이죠. 중간 관리자.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걸 안 짚고 넘어가잖아요. 자, 쓰기니. 자, 이거 뭐 1, 2, 3, 4 안 적을게요. 이걸 안 짚고 넘어가잖아. 그럼 나중에 수입이 오다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요. 그럼 계속 이 똑같은 일이 발생해. 중간 관리자만 남아있고. 이 친구들이 내가 보니까 인성이 나쁜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그 앞전에 그 애처럼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걸 알아야 돼. 자, 쓰기님도 아셔야 돼요. 요즘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서는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바라서는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요즘 애들 학습력이 떨어져요. 직무 능력 학습력이 떨어져. 우리 때보다 더 떨어져요. 멀티를 바래가지고 시키면 안 돼. 못하는 애들이 졸라 많아요. 하나 가르쳐줘도 알아먹을까 못할까 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가능성과 이 친구들의 어떤 레벨을 낮춰야 돼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들 따라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학습 능력과 수능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요즘 애들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미야 이 친구들하고 어떤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난 당연히 뭐 맞아가면서 그냥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애들한테 그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매뉴얼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어떤 심리야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쓰리기님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요즘 애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안 가르치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들었고 자랐기 때문에.
누가 안 가르쳐주면 안 집어주면 못해요. 옛날에 그런 거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요즘 애들은 두 개 가르쳐줘도 하나밖에 몰라. 옛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애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자. 이게 제가 봤을 때 정답이야.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 가르쳐 줘가지고 과부하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도 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그런데 너무 한 가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많은 것들 가르쳐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데 자꾸 막 시키다 보니까 거기 압박을 받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배연들을 학습하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안 시킨 걸 하게 되면 무조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 때처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못해요. 요즘에 스파르타 안 먹혀요. 애초에 요즘 애들은 체벌이나 어떤 그런 강의를 안 받고 자라야 되잖아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나이대 친구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고의로 내가 봤을 때 실수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은 거를 봐봐. 관리직은 재무회관 노무사에 대한 지식을 갖춰서 많은 요구.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욕심이야. 욕심이에요. 일하는 것도 이 친구들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식, 재무, 회계, 관리, 노무, 인사에 대한 지식. 이걸 너무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부담이 클 거예요. 지금 하는 일도 어려 죽겠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자꾸 저런 있잖아. 저런 얘기하면 꼰대같이 들려. 그리고 성장해서 지점도 갖고 지분도 가져가라. 이거 본인의 생각이 있죠. 저 친구들한테 저렇게 한다고 저 친구 저렇게 믿을까? 안 믿어요. 아, 잔소리 오지게 많네. 이렇게 생각한다. 요즘 애들은 일단 멀티가 안 돼.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있고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주면 안 되는 거야. 한번 저렇게 큰 실수를 해버리면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별거 아닌 것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요. 멘탈이 약하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 한 번 견책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저 경험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번까지 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저 친구한테 바란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중간 관리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됐는데 쟤네들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안 돼요. 우리 때는 다 했는데 왜 쟤네들 못하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른다니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애시당초 얘네들도 그걸 해야 된다는 자체를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돼. 다르다는 거를. 이거 그리고 중간 관리자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야지. 하면 다 된다? 언제쯤 마인드야 그게? 2020년, 2020년. 그분들도 약간은 좀 책임이 있어요. 관리 감독하라고 직속 상관이 있는 건데 그걸 못한 거잖아. 그 친구도 억울한 거예요. 그 친구도 나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막중한 인물이 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저 직속 상관한테 얘기했는데 똑바로 대답 안 해주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뭐라 하느냐. 우리 잘하려고 한 건데 잘하려고 한 게 맞죠. 근데 중소기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업무나 이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뭐냐 하면 일일이 물어보고 일일이 물어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걸 짚고 넘어가면 또 중간 또 위에 직속 상관이 졸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중소기업 자체 어떤 생리일 수밖에 없는 게 멀티가 기본적으로 멀티를 요구하다 보니까 다중 업무를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빵꾸 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주먹구구라는 마인드가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생선탕국이 먹으세요? 중소기업이 오합지졸의 얘기가 그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기니. 중소기업 알고 있죠, 저도. 사람 얼마 없으니까 한 사람이 두 몫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들어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잘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중소기업 특성상 저 중과관리자분들도 일이 많고 본인 일이 해야 될 일이 많고 자기를 또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욕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저 친구들한테도 너희들도 자꾸 물어보지 말고 몸으로 좀 경험해보고 현장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배워 라고 시키다 보니까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저 친구들한테 되게 안 먹히거든. 근데 만약 생각해보 저 친구를 자르고 만약 다른 사람들 영입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또 알겠냐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멘탈이 약해요. 두 멘탈이야. 욕먹는 것 자체도 며칠 동안 꿍하고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두 멘탈이에요. 애초에 욕이나 뭐 기본적인 뭐 체벌 이런 거 안 경험해보고 자란 세대잖아. 저 세대가. 우리 때는 뭐 못하면 싸대기 맞고 막 발로 까이고 뭐 이렇게 욕은 욕대로 먹고 욕이 익숙한 세대 아닙니까? 오죽하면 90년대 설명서란 말이 나올까? 90년대생 설명서라고. 26이면 95년생이네. 95년생, 90년대생이네요. 90년대생들은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쟤네들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아, 못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뭐 하나 가르쳐 둘 알게 세 개지. 택도 안 먹게. 하나 가르쳐줘도 하나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거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제대로 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면 그냥 욕하는 거 가지고 뭐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표정이 다 드러나요. 멘탈이 약해. 표정 관리도 안 돼요. 90년대생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음.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떤 그런 일할 때 인기응변이 굉장히 많아요. 쓰기는 그렇잖아요. 인기응변.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서 자신의 지혜나 유도리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그런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경력과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안정성이라는 걸発表하고 나서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야, 너희도 왔으니까 해봐.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중소기업은 그 자체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중소기업 졸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90년대생들한테는 중소기업 가락하면 중소기업 왜 갑니까? 일만 졸라 시키고 돈은 돈대로 먹고 욕은 욕대로 먹고 발전 가능성도 없고 이집도 안 되고 그거 왜 갑니까? 그러니까 90년대생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열심히 했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또 별 많이 못 받고 꼰대도 엄청 많고 쟤네들 입장에서는. 요즘 애들한테 완벽한 뭐 유도리, 멀티플레이어 이런 거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를 나가라 새로 다시 뽑아 똑같을 겁니다. 예,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이 나이 비슷한 또래 애들 뽑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예요. 어떤 이 친구 말고 뭐 사람 뽑았을 때 만약에 경력이 좀 있다거나 여기 말고 더 있는 데서 일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똑같을 거예요. 뭐 26살이라면 뭐 회사 경험은 거의 없겠네. 생시립 같은 사람들 데리고 와 시키면 다 똑같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더 심하게 나온 애도 있을 거야. 이런 개연성이나 좀 만일의 사태에 좀 대비됐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쓰게 되면 또 이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기대를 한 것 같아. 너무 많이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냥 시키면 다 하니까 얘네도 할 수 있겠지란 그런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가진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못하다 보니까 배신감 이름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믿었던 내가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여기 나와야 돼. 대충 가능한 써먹어라. 못해요. 대충 가능한 가르쳐주면. 왜 대충 가르쳐줄? 얘네들은 제대로 가르쳐줘도 하지 않았지.
모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대충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쓰기니? 왜 하필 우리나라 전 회사들이 전국 중소기업 가면 다 있는데요? 다 있어요. 대기업 가다 있어요. 요즘 신입들 중에 일 잘하는 데 없어요, 그냥. 승인이 때 똑바로 얘기할게요. 요즘 신입들 중에 일 잘하고 하는 데가 없어요. 군대도 뭐 요즘 족밥이잖아, 군대. 요즘 당나라 군대 다 됐잖아요. 무슨 말이 군대지, 그 캠프지, 무슨 군대야. 휴대폰 사용 가능하고, 뭐, 점호 청소도 대충 하고, 어. 이등병도 뭐 편하게 지내고, 뭐, 군대 캠프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르타, 뭐,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이런 거 없어요. 대충 가르쳐 써먹어라. 대충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업무 분장 없으신가 봐요. 이게 업무 분장이 없냐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수강생님, 중소기업.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이고 여기 보면 사무직이 얼마 없어요. 그럼 사무직이 얼마 없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한 10명 이상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10명도 안 되거든요. 보면 저분 2명, 4명, 7명이잖아요. 7명이 60몇 명이 가까운 70명이 가까운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건데 빡세죠, 저게. 그럼 이제 한 사람이 두 몫을 한다거나 두 몫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한 사람한테 그냥 자기 뭐 할당량 그 몸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납품도 가야 되고 설계도 가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고 현장 일 부족하면 일도 좀 잠깐 도와주고 어, 뭐 발주도 넣어야 되고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하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하나만 시키는 것도 빡세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해보니까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우리는 대충 해도 알아들으니까 할 수 있겠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얘네들 뭐 2명 말고 다른 사람 뽑아도 똑같을 겁니다. 예, 똑같을 거예요. 어느 누구를 뽑아도 남자를 뽑도 여자를 뽑도 똑같아. 여자는 더 심할 거야 아마. 자 여기 90년대생들 많거든요. 예, 수강생도 90년대생. 여름 가을님도 90년대생. 90년대생들 천재예요.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 봐봐. 지금 보면 비슷한 동감을 하잖아요. 요즘 애들 멀티가 안 되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못해. 수동적인 교육에 너무 극한으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아무거나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못한다니까. 머리에 가부가 걸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요. 그거를 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회사를 경영해서 누군가를 키우려면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좀, 좀 느리더라도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들도 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실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너무 모르겠어요. 이게 손해는 손해인데 이 친구들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은 그랬어요. 이 나이대 친구들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야. 회사에 어떤 큰 손해를 입히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해진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딴엔 잘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론은 바뀐커녕 욕을 뭐 해버리고 앞으로 네 손해 이번에 손해 나온 거 너희들 다 월급에 다 까버린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진짜 잠이 안 올 거야. 님도 잠이 안 오겠지. 그 친구도 잠이 안 올 거야. 그 친구들도 막 잠이 안 올 거예요. 오늘 잠이 안 올 거야.
이번 주 내도록 잠이 안 올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님도 그렇겠지만. 네, 요즘 애들 회식 싫어합니다. 개인주의 좋아해요. 요즘 애들 살짝 개인주의, 이기주의 좀 심합니다. 단체 생활 싫어해요. 좀 이런 말하면 그렇게 지밖에 몰라요. 지밖에 몰라. 아, 저도 회식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못 먹을 수 있는 음식 회식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회식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고기 안 먹는데 회식 가면 적어도 뭐 소갈비는 먹을 수 있으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식한다 하면 점심을 일부러 약하게 먹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먹을 수 없거든요. 회 같은 거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회식 막 메뉴 뭐 먹을까 굉장히 설레하고 안주밥 엄청 세웁니다. 점심 때부터 일단 본국으로 이제 공복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그거는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왜 싫어하면 요즘 애들 중에 술 싫어하고 술 안 먹고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2차 가고 하면 싫어하지. 근데 술도 적당히 먹고 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슬기님이 앞으로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밑에 직원들 키우고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보면 앞으로 이런 트러블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슬기님이. 그래도 이번에 알아서 다행입니다. 제 방송 와가지고. 이게 같은 사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민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원이고 저도 90년대생을 많이 상대해본 입장에서 보면 90년대생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속을 안 지켜요. 승희님. 저도 90년대생 많이 상대했는데 90년대들 싫어합니다. 특히 20대 초반 중반 애들 싫어해요.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애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지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승희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11월 달에 졸라 힘들었거든요. 값진 거 얻었으면 거기에 맞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약속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없어서 11월 달에 졸라 힘들었잖아요. 그 친구들 대놓고 욕했잖아요. 왜 욕했는지 아십니까? 썰도 하나 영상 찍었잖아. 지가 약속해놓고 지가 약속 안 지켜요. 그래도 버섯이 웃으면서 얘기해. 졸라 짱나요. 그냥 차단시켰잖아, 내가. 메일도 다 차단 박아놓고. 그게, 너 어이가 없다.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해보니까 이 어이가 없어요. 그 한 90년대 중반 놈들. 진짜 나. 아직도 욕 나오네, 진짜. 이 피덩이들이 좀 짱나는 게. 뭐 하자는 거야, 나하고 진짜 지금. 지가 급하다고, 지가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사 올려놔가지고 내가 메일을 답장으로 오늘 방송하니까 들어와라고 3번이나 보냈어요. 안 들어와. 아니,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못한다 하면 되잖아요. 뭐 돈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해합니다. 돈 없어가 안 되겠다. 시간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 못한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없어. 보내놓고 깜깜 무소식이야. 아니, 웃긴 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도 답장을 안 줬으면, 나도 나쁜 놈이죠. 답장 준다니까? 고민 사연 보내면 방송 안 들어오고 하잖아요. 미리 답장을 줘요. 자, 우리 수강생님 아시겠네요. 제가 답장 안 줬던 적 있습니까? 이 메일 보냈던 거지. 답장 하나도 안 줬던 거 있어요? 그냥 대충 보냈던 적 있습니까? 다 보낸다니까요. 즉각적으로. 내가 집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보냅니다. 스마트폰으로. 근데 반대로 자기들은 왜 안 지키냐? 뭐 일이 그렇게 바빠? 일이 그렇게 바빠요, 그냥? 뭐 하는데 바쁜데? 그래봤자 학생인데, 뭐 그렇게 바빠? 스마트폰 24시간 쥐고 있는데. 스마트폰 매일 못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 터치폰으로 그 패드 몇 번 끄적이는 것도 아까워? 어이가 없잖아, 이게.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 기본 관념이 없어. 슬기님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약속 걸어놓고 내가 약속을 걸었어? 자기들이 사연 보내놓고 하고 싶다고 해놓고 그럼 방송에 들어와라. 어? 썰방 10시 하고 생방송 진행하니까 유튜브에 돌아온 붕어형 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들어오면 된다. 들어와가지고 본인 사연 보낸 사람이 얘기하면 단가 협의하고 하면 된다. 사연 시간 유효라. 다 얘기하고 하거든요.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그 한두 번 당했으면 몰라요. 이상하게 30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예, 많았어요. 11월 달에 그게 많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좀 많았어요. 그래 놓고 웃긴 게 한 명은 내가 그때 기억도 나요. 한 명은 웃긴 게 일부러 나한테 말을 안 걸려고 그래.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일부러 다른 시청자가 말을 걸고 있어. 얼마나 괘씸하든지 진짜. 와, 얼마나 괘씸하든지. 그러면서 무슨 공무원 준비한다? 그래 인성이 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붙겠어? 적성에서 떨어지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나를 무시하고 다른 시청자를 얘기해놔. 내가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안 할 거 그럼 안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채팅은 안 해. 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서 무슨 공무원 시험 보겠다 하는 거야 진짜. 본인 인성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참나. 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내가 한두 번 나도 한두 번 겪어봤어 몰라요. 아이고.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수길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 90년대생들을 좀 알아야 된다. 설명서를 봐서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개인주의가 심하고 그리고 멀티플레이가 잘 안 되고 약간 걸음마 단계처럼 차근차근 알려줘야 된다. 요즘 친구들 어떤 기여야 된다. 함부로 멀티플레이 맡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이해하시고 좀 일을 시키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슬기님이. 왜냐 내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요즘 애들은 다 비슷하더라고 이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책임감 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가르쳐주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자. 아무거나 막 시키지 말자. 대충 가르쳐주지 말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제가 얘기했던 것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교육이 문제인지 나이가 문제인지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90년대생 친구들한테도 감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서툴고 멘탈이 약한 거 뭐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상대방이 베풀어준 제안과 호의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야 돼, 보답을. 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그건 아닙니다. 90년대생 친구들 잘 들으세요. 뭐든 뭐 제안이 들어오고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돼, 마무리를. 아까 내가 겪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보면. 무책임하고 끝매듭이 없다. 아까 지금 제가 경험한 그대로잖아요. 어? 아까 내가 경험한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무책임하잖아. 자기가 고민사연 보내놓고 무책임해. 하겠다 안 하겠다 말도 없고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할 건지 말 건지 뭐 답장을 보내달라고 답장 보내는 것도 없어. 아니 답장 메인이 갔을 텐데 씨. 그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90년대생들 끝까지 무책임하고 끝매듭 없으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다거나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존해야 되잖아. 우리가 봐주는 데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 따를 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회 조직 안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분 봐주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거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좀 봐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고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는데 뭐 봐달라고 하면 봐주겠습니까? 아무튼 어려운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도의적인 어떤 명분은 다 지키면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